돌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이경주. 네, 정부당 승소 서한의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기의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6번 불의 평화입니다. 2주 만에 빠르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선 자리는 6번 불의 평화다. 완벽하게 회복하고 있는 말은 5번 불빛 강자고요. 6번 중심에 두고 5번 불빛 강자, 6번 중심에 두고 5번 불빛 강자. 6번 불의 평화는 선두 안쪽 5번 불빛 강자가 2위 자리 지켜낼 수 있을지. 이때 4번 서부이글도 허름되는 가운데 6번, 5번, 9번. 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서울과 제주 분석 방송을 통해서 유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은 조금 일찍 찍어둡니다. 지금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방송을 찍어놓고 경마장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 취소가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방송을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또 과천 현장에서 항상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8월 마지막 주간으로 흘러가는 경마 주간인데요. 편성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인기마와 상대마등 능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사에 대한 능력마가 있는 편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주는 10개 경주 중에 30% 정도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흐름도 그랬었고요. 최고 인기마가 날아가 주면서 10배 대, 20배 대의 한방막건이 메이드가 됐던 경주의 흐름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축선장에 대한, 그리고 얼마만큼 최고 인기말을 믿고 배팅을 하느냐, 내지는 그런 말들의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상대 말을 잘 찾아놓고 배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서울은 5경주 최대 승부처고요. 그 앞에 4경주와 9경주까지 우리가 승부처 들어가고요. 제주는 금요일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이 전반부에는 나름의 중심이 서 있어서 자,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한번 체크하겠고, 중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5경주와 7경주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승부 들어가고 토요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이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말은 7번 글로벌 서브로 보입니다. 게이트 열립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7경주. 네,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우리의 배팅크 중심은 7번 글로벌 서브입니다. 이번 경주 훈련원으로 대폭 들어올 선입전기가 가능한 7번 글로벌 서브를 중심으로 갑니다. 7번 글로벌 서브 우승을 위해서 허지기수가 준비를 잘 하고 나온다. 배팅권 중심, 복승식과 선복승식을 중심에 놓고 합니다. 7번 중심에 두고 1번 화성기아, 7번 중심에 두고 1번 화성기아. 버티는 7번 글로벌 서브, 바깥쪽 1번 화산교환, 7번. 네,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만 6등급 900m 편성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최근 잘 띄워주고 있는 말들이 몇 대가 보이는데요. 8번 타잔이 외곽 2선까지는 충분히 붙어갈 수 있는 경기 흐름이죠. 지난번에 2차고는 과정에서도 힘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입장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고, 자, 8번에 놓고 가면 우리가 최대한 좀 압축해서 공략해야 되는 경기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6번 백록황후는 직접 8번 게이트에서 내찍기 됨도 좀 보였었고요. 자리 싸움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자, 분명히 힘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뛰어낼 수 있는 성장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쪽에 1번 행복나루는 요 말도 지난번 포지션 싸움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 경주에 대한 흐름은 가장 잘 끌어갈 수 있는 말로 보여요. 8번을 중심으로 6번, 1번 쪽에 포인트 1경주에 맞춰놓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천마다 편성 2세 앞말들이 8마리가 몰려 있습니다. 앞말들은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안쪽에 1번 마천마마, 주행검사 때 워낙에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줬어요. 라스트 팔롱 타임이 제가 12초 때 중반만 끊어내도 잠재력이 좋은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천마마마는 라스트 팔롱 타임이 12초 3입니다. 날라왔어요. 자, 그 정도로 7마 신차 여력까지 보이면서 합격을 했고, 또 한 번 뛰고 나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2번 AK선, 1번, 2번 쪽에서 최저 배당이고 충분히 동반 입장을 노려도 이상할 게 없는 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는 꼭 한 마리를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3번 마이티 밀란인데 저는 얘를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성장 기대치가 있는 이세마 편성이라고 하면 뭐 3번 놓고 1번, 2번 쪽에서의 배팅 전략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1초대 초반 내지는 00초를 뛰어내야 되는 경주의 흐름이에요. 이세마 편성치고는 편성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왜? 1번, 2번 요 두 마리 때문에. 마이티 밀란이 지난번에 2초를 끌어냈는데 불량조력 컨디션을 감안을 하면 한 3초대 중반은 뛰어냈다라고 봐야죠. 근데 지난번보다 지금의 훈련 강도나 걸음의 성장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전보다 저는 1, 2초는 충분히 더 기록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서울의 일경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3번 마이티 밀란이 될 겁니다. 현장까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편성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그 한라마 편성하고 제주마 편성하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한라마 편성도 나름 탄력 좋은 말들이 있을 때 조금의 재미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제주의 이경주도 안쪽에 2번 대기산, 3번 서부 관객은 좀 복병권으로 보고 싶고 6번 대양비 중심으로 많은 말들이 풀려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거리적인 강점을 살려갈 수 있죠. 근데 2번 대기산이나 3번 서부 관객 그리고 8번 무용천마까지 직전에 1000m를 뛰고 나서 다시 900m를 거리를 줄였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왕비를 놓고 가면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대왕비와 비교했을 때 능력치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8번이 됐던 이 말들의 컨디션은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마리 축 잡아놓고 배팅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들 중에서는 저는 3번 서부 관객 쪽에 지금은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다. 승부할까 말까 고민도 했던 경주의 편성인데 기수들이 그 상대방을 보고 있는 기수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승부는 안 들어가지만 또 현장 컨디션이나 현장 배당판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배팅 강도를 올라갈 수 있는 경주의 편성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 대끼리 막거를 단방으로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강축을 놓고 들어갈 때는 저는 사실 이 많은 군용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역배를 노릴 때는 뭐 3방이 됐던 4방이 됐던 가족분들에게 좀 폭넓은 선택지를 드리지만 이건 왔는데 했던 말이 최고 인기마야. 그러면 최대한 한 방 내지는 2방에서 메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막건을 사요. 제가 뭐 4배가 됐던 5배가 됐던 이런 막건을 살 때는 그냥 단방으로 삽니다. 10만원 가지고 살 것 같으면 한 4만원, 5만원 단방 사고 말아요. 나머지 5만원 가지고 이제 다음 경주 배팅하는 게 낫다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기 때문에 4배짜리 때려놓고 5배 받치고 7배 받치고 그럴 바에는 단방 사고 받치는 막건은 다음 경주에 사자 라는 마인드가 좀 강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월말경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땡큐인 편성이죠.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전반부에도 이번 주에는 노려볼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서둘러 주실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서울의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7번 스터닝 히어로가 취소가 됐습니다. 1200m 편성에 경주 경험도 많지 않은 말들이 뛰는 경주라 배팅 강도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가볍게 가셔야 돼요. 뭐 배당을 누리시더라도 가볍게, 그리고
인기말을 놓고 정배로 가시더라도 가볍게 가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아모스 전사와 함께 저는 3번, 5번 쪽에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춰놨거든요. 아모스 전사는 여하됐던 직전 1200m를 뛰어봤고, 그 이전에 주행검사 때 불량 상태이긴 해도 2초대 중반, 후반대를 기록했단 말이고, 지금도 선두권에 붙여나가줄 수 있는 찬스고요. 또 안쪽에 3번 특급 이상은 출전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의 훈련 강도와 훈련 때의 재갈에 대한 물림, 그리고 탄력감은 가장 좋았다. 서울의 이경주는 무리해서 우리가 배팅 강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좀 가볍게 공략하지만 3번 특급 기상의 성장 기대치, 거기 5번 아모스 전사의 거리적인 경험 높게 평가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의 3경주입니다. 2등급 편성이 좀 생뚱맞게 올라와 있고요. 1300m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전반부는 하위급 말들이 좀 단거리 쪽에서 경주를 풀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2등급 1300m가 생뚱맞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능력차는 고만고만해요. 안쪽에 1번 드림히트부터 바깥쪽에 8번 보라매까지. 제주의 상위급 말들은 더더군다나 종이 한 장이에요. 또한 이 레이팅에 따라서 부담 능력의 차이도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또 막상 마신 차이가 없어요. 상당한 박빙이에요. 그래도 가볍게 공략할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4번 완벽대세는 뛰어왔던 과정은 가장 탄탄하다고 봐야죠. 서울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좀 결대로 흘러가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건 2번 흥국강타, 그리고 더 뛰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1번 드림히트. 현장에서 뭐 컨디션 좋은 말 하나 정도만 잘 체크해 가서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 세대는 선취입이 좋기 때문에 어떤 레이스 편성에 갖다 놔도 자기가 좀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스스로 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곱게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추입으로 입상 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고, 안쪽에 2번 흥국강타, 그리고 잠재력 좋은 1번 드림 히트까지는 가볍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300m 편성상 분명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안쪽에 1번 원더풀 치프가 마지막 추입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300m 선두권 말들이 레이스 흐름을 또 10번 레피드 총알이라는 쓸데없이 빠른 말이 하나가 있어서, 이런 말들이 흔들어 버리면 추임마에게 기회가 옵니다. 1번 원더풀 치프 편성은 기가 막히게 만나고 있고요. 직전에 입상하고 나서 훈련 강도를 끌어내고 있는 5번 비바참, 또 바깥쪽에는 편성으로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이죠. 그래도 상대 말들보다 조금 더 앞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9번 히어로 드래곤, 이런 말들은 이제 편성으로 충분히 입상을 누려볼 수 있는 찬스고, 자, 우리가 또 한번 체크해야 되는 최대 목표만은 바로 7번 그랜드 커리지입니다. 훈련 강도를 쫙 끌어냈던 적이 있어요. 이때 막 훈련 강도를 끌어내면서 6월 14일 날 가능성을 보였는데, 지난 7월 26일 날은 아예 탄력이 안 나왔습니다. 병마의 신의 훈련평을 보더라도 뭐 상위급 말과 붙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차로 벌어지고 탄력이 안 나온다는 건 말 컨디션의 저하라고 봐야죠. 근데 이번에 똑같은 말과 똑같이 훈련 강도와 페이스를 끌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잘 붙어가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구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앞선권에 붙여놓고 끈끈하게 띄워줄 수 있는 말이에요. 서울의 3경주는 7번 그랜드 커리지 최대 복병마까지 체크합니다. 네, 다음 제주의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편성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성장 기대치가 좋은 말들이 좀 보입니다. 안쪽에 2번 슈퍼스타와 바깥쪽에 7번 레드 크라운. 문제는 2번, 7번의 성장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인데, 제가 체크해드리는 상대말들 있잖아요. 무조건 현장까지 집중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5번 대보. 직전에 페이스가 상당히 늘었던 경주 흐름에서 아쉽게 2착인데
분명히 심운도 남아 있었고 3.5km 감량의 이점까지 있고요. 자, 거기에 거리 강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말은 지금 2번 슈퍼스타나 7번 레드크라운은 이제 1000m에 대한 직전에 900m를 뛰었기 때문에 분명한 거리에 대한 그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포장사는 최근 1000m를 꾸준하게 뛰었고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슈퍼스타나 레드크라운이 밀고 나가는데 그 뒤를 바로 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번 넣고 배팅 전략 세우는 것도 성장세를 충분히 꺾을 수 있는 말들이고, 거기에 10번 서산 히어로. 자, 포지션은 상당히 불리한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1착 박빙이었어요. 2분의 1마 신차, 당시에 월강이라는 말에게 졌는데, 마지막 근성이나 심적인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밍 싸움에서 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10번 서산 히어로까지는 반드시 체크해 놓고 폭넓게 배팅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저는 8번 여포장사 쪽에 조금 더 포인트는 맞춰놓고 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날 승부는 상당히 재밌으니까 서울과 제주 준비 잘 해놨으니까 현장에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번 사경주는 5등급 1700m 기복마 편성으로 봐도 돼요. 그 이유가 블랙마마가 최근에 컨디션은 좋아서 잘 뛰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또 부준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앞말인데 56.5라는 부담 등량, 거기에 마이야 기수의 레이스 운영은 선두권에 붙여놓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높게 평가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들은 외수와 낱말이 부담 등량이 올라갔을 때는 힘 안배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마이야 기수의 성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승 스타일이. 그냥 선두권에 붙여놓고 힘 대 힘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인데 입상에 완벽하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안쪽에 2번 세이버스. 성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팔려줄 수 있는 편성인데 두 번밖에 뛰지 않은 시네마고 거기에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마도 2번, 5번이 최저 배당인데 이거 둘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장 기대치, 훈련의 강도 좀 완벽하게 끌어내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한 3마리 정도가. 자, 그래서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블랙마마나 세이버스가 원틀 막건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유상한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 20배에서 30배짜리 원틀 막건 때려놓고 인기마들을 받쳐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6번에 대한 불안 요소는 제가 체크해 드렸고요.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말을 놓고 때려야 되나 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현장에서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네, 연속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제주의 제주의 5경주 4등급 1000m 편성입니다. 제주도 중반부에 이제 촉선장만 잘 잡고 들어가면 먹을 게 많은 토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의 사연과 제주의 배당은 윤상원이 최근에 상당히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주 승부가 오히려 배당도 좋고 메이드도 잘 돼요. 최근에는. 이 제주의 5경주는 사랑이가 원틀 맞고는 많습니다. 최근에 5번 뛰면서 3번의 우승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원틀 맞고는 맞아요. 근데 이 정도 뛰어낼 수 있는 말은 여기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놓고 때리진 않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번 경주 좀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승부가 아예 없었죠. 그런 말 하나가 또 내용 있게 승부수를 던져놨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 인기만에 대한 원틀 맞고 때려놓고 요게 오면 10배 언저리가 되겠죠. 근데 최고 인기마가 이번 주에도 많이 날아갈 거예요. 이런 사연 속에서. 그러면 2, 30배, 4, 50배. 특히 제주의 5경주에서 사랑이가 날아가잖아요. 놓고 꽝 팔릴 것 같은데 얘가 날아가면 후공 막건, 반주력 막건의 배당은
어마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연을 물고 있는 승부마가 있는 제주의 오경주도 최대 승부로 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오경주까지 연속 승부를 안고 합니다. 제가 사실 2개의 연속 승부는 잡고 들어가요. 하지만 3개는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3개 경주가 연속이다 하면 중반부에 방송을 보시다가 맥이 탁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속해서 3개의 승부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고, 그리고 토요일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4, 제주의 5, 서울의 5. 요 3개만 메이드가 돼도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8월 마지막 주간에서 그냥 제대로 된, 만약에 연속으로 메이드가 되면 8월 한 달이고, 2개가 연타로만 메이드가 돼도 엎어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당 환수적인 부분에서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오경주까지도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승부처예요. 4번 라운더 클라라가 최저 배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라운더 클라라가 모래 맞으면 날아가는 말이에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또 선행을 가자고 하니 얘보다 빠른 말들이 많아요. 절대 능력만 아니고 절대 센 말 아닙니다. 라운더 클라라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승부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적으로 보나 경주 운영으로 보나 이억 기수가 만약에 1번 게이트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선행 가겠죠. 근데 안쪽에 밀고 나올 말 많아요. 1번 폭스트로, 주링 스카이 빠르죠. 밀고 나오고, 또 바깥쪽에 6번 예스 엔젤이 있죠. 라운더 클라라 오히려 푸켓에 갇혀서 그냥 저 바닥으로 밀려있다가 하다가 3, 4차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제가 승부를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맞게 사실 지난번에 좀 승부가 없었단 말인데, 이번에 준비 과정이 너무 단단하고 얘가 선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고 때릴 말이, 토요일날 놓고 때릴 말이 얘가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은 말이니까 얘가 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토요일날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문자가 됐던 음성이 됐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3개의 경주에 포인트 맞춰주셔야 됩니다. 서울의 4, 제주의 5, 부산의 5. 아셨죠? 중반부 딱 3개. 서울의 4, 제주의 5, 서울의 5. 음성을 통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장 딱 10분 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3개 경주는 상당히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당판의 흐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서 배팅 전략을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제주의 6경주입니다. 여기도 축선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안쪽에 3번 무림통일, 4번 명품 최고, 5번 명품 최고도 7kg 감량이면 한번 대볼만 할 것 같고요. 6번 지구용사, 7번 바라고, 8번 지고지상까지도 능력차가 고만고만해요. 이런 편성은 큰 배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중심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이라고 봐요. 인기 순위 8위였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김준호 기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1, 2등을 오겠다라는 느낌이 없었던 레이스 운영이었어요. 하지만 참으니까 마지막에 쫙 올라왔죠. 이제 이 말의 컨디션이나 이 말이 현 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수나 마방에서 느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승급하고 나면 바닥치고 올라오고 다음에 우승,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번 명품 최고는 지난번에 보여줬던 뚝심으로는 입상이 아닌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거기에 제가 방금 체크해드린 말들, 무림통일, 지구 용사, 바로고가 오면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8번 지고지상, 이런 말들까지도 입상 가능한 편성이다.
저는 명품 제거 포인트 잡아 놓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육경주입니다. 곡선하고 1300m. 약간 기복마들 11마리가 나와 있는데요. 안쪽에 1번 벌그 엠퍼러 자력으로 수입 가능한 편성이에요. 수입은 가장 좋다.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보고 있고, 자 바깥쪽에는 10번 파이널 축제가 또 편성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승부 한번 들어갈까 좀 내심 고민했던 말은 3명 피크고요. 10번 뛰면서 3착만 3번 와서 과연 이 말이 임팩트가 있나? 근데 뛰는 거 보면 항상 좀 아쉬워. 하지만 그 훈련 때의 강도와 의지만큼은 가장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쪽에 이번 금화원 포인트 있잖아요. 얘는 1300m 거리를 줄였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설의 육경주는요, 만약에 주력 컨디션이 정상적이야, 1300m는 앞선이 흔들리면 뒤에서 날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전반부에 투입이 되네? 그러면 1번 놓고 때리면 되는 경제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뭔가 좀 변수가 많아. 그러면 뚝심 좋은 10번 파이널 축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막 편성이 뭐 생각보다 우당탕탕해. 그러면 아예 좀 과감하게 배팅 전략을 세워가면서 6번 3명 피크나 2번 금화원 포인트 이런 말들을 아예 중심으로 배당도 노릴 수 있다. 저는 1번 벌그 엠퍼러, 6번 3명 피크 두 마리 쪽에 포인트 맞춰놓겠습니다. 자, 제주의 마지막 경주, 제주 7경주가 승부처입니다. 제가 제주 뒤에 경주에서 이 배당을 노리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사이드한 능력마가 출전하지 않는 한 제주 뒤에 경주는 그냥 터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주의 7경주도 원사이드한 능력마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말들이고, 최근 띄워졌던 걸음으로 3번 백록 챔프가 그나마 현장에서 좀 팔려줄 수 있는 편성인데, 현재 배당판도 아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왜 센 말이 없으니까 내 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제가 인기마면 쟤는 내가 이기겠다, 그런 이런저런 사연들이 배당판을 흔드는 겁니다. 특히 제주는 더해요. 10마리 모두 강승부를 띄워놓을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인데, 이런 편성에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승부가 되는 이유는, 최근에 맥스로 타고 탈 만큼 다 탔어. 외곽 이선이 됐던 추입이 됐던 선행이 됐던 나름 쥐어짰어. 쥐어짜고 입상을 노리는 말들은 사실 거기서 더 많은 경주력을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 타고 여력을 남겨두고 방해받고 경주가 꼬이고 직전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추입 타이밍이 늦고, 자, 그런 말들은 다음에 무조건 더 뛰어요. 얼마큼? 1초에서 2초 정도. 자, 그런 말들을 체크해 두었다가 제가 딱 제주에서 컨디션 어떠냐 확인이 되면 그냥 놓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승부에서 배당이 잘 메이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쉽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마방이나 기수는 아주 더 강력하게 입상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아쉬웠으니까. 타이밍이 늦던, 진로가 늦던, 막히던, 외곽에서 전개가 꼬이던,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이 악물고 준비하고요, 다시 한번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사릅니다. 그런 말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제주의 7경주는 다른 분들은 축에 대한 신뢰도와 축에 대한 믿음이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유상환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음의 축을 가지고 배팅 전략 세우면 된다. 인기도에는 좀 밀려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했고,
착순에도 많이 밀려 있었고 생각보다는 배당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제주 7경주 제주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배당으로 좀 과감하게 좀 배팅 전략을 세워가시는 분들은 유상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어설픈 인기마들도 많이 정리해 드리고요. 그게 독이 될 때도 있고 약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배팅권 중심, 그리고 후차권에서 백판 배당마들. 근데 그런 말들이 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부터 10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말들이 3차 고고 2차 고고 배당을 내는데 그 마번이 우리 손안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팩트고, 이번 주도 유성환과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자, 다음은 서울의 7경주입니다. 국산사고 1600m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7번 아리온 킹카가 외측기대 있는 말인데 선행 못 가면 이것도 외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직전보다 조금 못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주 편성으로 보이고, 일단 꽝 팔리는 말은 3번이죠. 성장 기대치가 좋은 3번 와일드 매직. 지난번에 2000m 뛰었습니다. 1800까지도 4등급에서 우승을 만들어냈단 말이기 때문에 부중 변수가 있지만 성장 기대치는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거기에 직전 신마신차 넉넉한 우승을 만들어냈던 마이티샤인. 이 두 마리가 와도 그만이에요. 여기는 워낙에 성장 기대치가 좋기 때문에. 4번 울트라삭스가 선행은 나갈 것 같은데 그 안쪽 바깥쪽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들어가면서 와일드 매직과 마이티 샤인의 장점은 선입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만 나가서 삥삥 잡아 돌았던 말들은 오버페이스가 걸리거나 선행을 못 가면 무너지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오히려 선입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말들은 조금 경주가 꼬여도 말들이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 어차피 우린 대끼리 맞거니 싫다. 그런 말들은, 그런 분들은 좀 변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번 퀸다이아가 모든 조건은 완벽하죠. 이렇게 외수한 말들은 지난번에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포지션에서 빙빙빙 잡아 돌았을 때랑 안쪽에서 곱게 탔을 때랑 1초에서 2초 정도의 기록 차이는 확 납니다. 마체가 큰 말들, 주폭이 좋은 말들, 그런 말들은 사실 외곽에서도 코너 가기 전까지 쫙 무빙으로 떠서 손노권에 붙여놓으면 거리적인 손해나 힘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외수한 말들은 그 갭 차이가 더 커요. 1번 게이트의 2점이면 퀸다이아가 여기서 가장 강력한 복병이다. 자, 뒤에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우리가 이 국경주에서 승부 들어갑니다. 자, 지비볼트가 지난번에 감량을 좀 받기 위해서 1등급에 나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레이스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지비볼트가 날아가도 이상할 게 없다. 당시에 36배의 배당이 연출이 됐습니다. 삼복승시까지도 빠지면서 200배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자기 자리 찾아왔는데 문제는 또 있죠. 58kg야. 차라리 58kg 달고 2등급에서 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힘은 좋으니까. 이 흐름이 빨라서 오버페이스가 걸리는 것보다 힘으로 뛰는 말들은 올라가는 부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안 좋은데 어떤 게 더 안 좋냐 그러면 오버페이스가 더 안 좋아요.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비볼트는 자기 자리 찾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입장을 노릴 건데, 능력치는 알겠는데 과연 58kg를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충만을 잡을 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결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 말대로 찍고 들어갈 것인지. 학산 다크호스가 준비는 잘 하고 나오고요. 안쪽에 1번하고 7번 이 두 마리는 우리가 체크를 할게요. 상대만으로. 1번 블루넬로는 구전염 때문에 최근에 조금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승급전, 지난번 경주에서 인기순위 3위였는데 쫓아가다 끝났습니다. 훈련 강도가 너무 약했어요. 이번엔 마방에서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수영을 20바퀴나 시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수영으로 완벽하게 커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7번 학산 다크호스는
최근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모습은 가장 좋다.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거리도 늘었는데 바로 통했다.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하겠고요. 사실 감량의점 11번 드래곤 킬러도 좋게 봐야 되는 편성인데 조성원 기수의 11번 외곽 게이트는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줄지 또 약간은 또 우리가 의심이 들죠. 1번, 7번 쪽에 포인트 맞춰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사실 제가 전반부에 한 3개의 경주가 빵빵빵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서울 4, 제주 5, 서울 5 여기가 딱딱딱 메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9경주는 저는 패스할 겁니다. 왜? 우린 또 일요일 날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더 좋은 승부가 있으니까 패스할 겁니다. 여기는 배당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사실 메인 승부라고 해도 백판이고 가볍게 가더라도 뭐 상황 딱 걸리면 메이드만 내면 그냥 백판이에요.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승부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기는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그런 경제 편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남성이 지난번만큼만 뛰어도 되는 편성인데 지난번보다 부승이 올라갔으니까 한 1초, 2초는 덜 뛴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똑같아요. 위대한 남성이나 위대한 남성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난 승급전에 52kg 가벼워진 부승을 달고 기가 막힌 추입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록보다 한 1초 정도는 앞당겼습니다. 주력 컨디션이 가벼웠던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 중량에 대한 이점을 안고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에 55kg잖아요. 그러니까 55, 56 달았을 때는 그냥 평범해요. 한 15초 대 뛰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뛰어낸다라고 하면 고만고만하다. 자, 거기에 또 승급전을 준비하고 나오는 이번 퍼플 코리아와 바깥쪽에 있는 9번 은빛 유혹 이런 말들이 승급전에 8번 위대한 남성의 상대마로 팔립니다. 근데 공교롭게 말들이 다 왜소합니다. 작아요. 이 작은 말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장은 빠르게 한다. 근데 여기서 또 성장하기란 쉽지 않다. 그냥 성장한 모습에서의 정책이다. 이 작은 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면 성장을 하면 1등급까지 그냥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말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적어도 470kg대, 500kg대 가까운 말들은 뛰면 뛸수록 쭉 올라가면서 한 3등급까지 그냥 연승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왜소한 말들은 항상 기복을 좀 보입니다. 근데 자기 거라면 꾸준하게 뛰니까 꼴찌로 오지는 않아. 4, 5착에서 계속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딱 기복을 보이기 시작하면. 세 마리가 공교롭게 그렇게 단단한 마체들도 아닌데 많이 팔립니다. 세 마리 모두 날아가주면 진짜 복승식 기준 어마무시한 배당이 나오겠죠. 그것까지 저는 의도적으로 노리고 후공 막권에서는 배당으로 챙겨갈 겁니다. 여기도 상당 기대치가 좋은 말이 있어서 개를 놓고 뭐 2번, 8번, 9번을 챙겨가더라도 또 다른 복병막까지 잘 엮어서 공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구경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아주 큰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경제의 편성이다. 아마 토요일공마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배당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구경주는 큰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적정거리,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이번 퍼펙트 다나운의 2번 게이트면 마이양 기수가 힘으로 선에 가려고 할 거예요. 쭉쭉쭉. 초반에 재갈을 물려 나오는 힘은 가장 좋으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한 방을 공략할 것이냐, 어떤 말을 상대로 짚고 들어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코지 기수가 최근에는 가장 핫하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건 7번 송당 황태자고 이 안에서
배당 없으면 단방으로 찍을 거예요. 뭐 2번 넣고 1번 때리고 7번 받치고 또 뭐 하나 맞춰가고 또 하나 뭐 하나 챙겨가고, 그러면 진짜 맞춰도 마이너스 환수합니다. 그냥 쉬든가 단방으로 제가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현장가에서 아주 집중해서 말들을 관찰할 거고요. 한 마리의 복병만은 무조건 챙겨 갈 겁니다. 9번 차민퀸인데 1400 적정거리로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고, 얘가 6월 4일날 공백기를 두고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최근에 입상에 실패를 하고, 지난번에도 인기순위 2위였는데 앞에 나가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될 수가 있는데 사이즈에선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9번 참매킹까지 명권 체크합니다. 네, 8월 29일 토요일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방송은 조금 일찍 찍어놓고 업로드는 금이흑마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감안해 주시고, 제가 그 누구보다 또 과천 본장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마번 진짜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의 그런 취소되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잘 하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